자, 모든가 어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모두는 참이 되려면 P가 진리집합이 U가 되면 됩니다. 조건이 U가 되면 모든이 참이 돼요. 거짓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P가 U가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어떤은 모두는 전부 다 들어간다는 해서 전부 다. 어떤의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라도. 그럼 참이라는 것은 조건이 공만 아니면 되겠죠. 어떤은 공만 아니면 공집합만 아니면 되고 거짓이 되려면 P가 공이 되면 거짓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부정의 말은 뭐냐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자,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왼쪽이 지금 조건 P, 오른쪽이 나 P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됐어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이고가 있었어. 이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은 거예요. 는의 부정은 같지 않다입니다. 모든의 부정은 자 이런 말이야. 우리 반 모든 애들이 결석을 했습니다. 부정은 뭐겠어? 모두 결석했다의 부정은 한 명이라도 왔다. 어떤 사람은 결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요것이 힘든 거야.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여기서 조금 쉬운 걸 선택해 보면 이거하고 또는 뭐가 쉽겠어? 이거하고 또는 뭐뭐 이거 뭐다 쉬워? 뭐뭐 또는 뭐가 쉬워? 이거가 쉽습니다. 크다와 작거나 같다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크거나 같다는 차이는 없지만 등호 있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는하고 는이 같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는이 낫겠죠. 모든과 어떤은 모든이 낫습니다. 왜 이 말을 해주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부정을 사용하는데 부정이 이런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가 쉬우니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렇게 풀어달라, 넘어가서 풀어달라. 직접 풀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해봅시다. 전체가 -2, -0, 1, 2야. 에 대하 다음 명제에서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라.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것은 뭡니까? -2, -1, 0, 1, 2죠. 명제는 전체 집합이니까 얘는 참이 되겠네.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는 0보다 크다. 어떤 x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이 말이지. 하나라도 0보다 큰 게 있으면 되겠죠. -2 집어넣습니다. 안 되죠. -1 집어넣었어. 안 되죠. 0 집어넣었어. 안 돼. 1 집어넣었어. 안 돼. 2 집어넣었어. 안 돼.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큰 것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공집합이니까. 자,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얘기해봐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0보다 작다 이래 되겠어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작은 것이 있어 없어? 없네요. 얘는 그래서 거짓이 되겠네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x-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0보다 작다는 말은 어떤 실수 x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실수 하나라도 제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되면 존재 안 하는 거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됩니까? 판별식 k 플러스 6이 0보다 큰 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호는 0보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부동식 본 적 있죠?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것은 바깥범위라고 했어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k가 3보다 크다. 0보다 크니까 바깥범위.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기존에 배웠던 고등상에서 배웠던 어떤 연산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역대우. 자, P면 Q이다가 이게 명제입니다. 본명제고 얘가 명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Q이면 P이다로 바꿨어. 또 이렇게 바꿨어요. not P면 Q이다. 위치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대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얘가 not P이다. 총 4가지가 있어요. P면 Q이다가 명제야. 원래 우리가 많이 썼던 명제. 본 명제라고 합니다. P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바꾼 게 있고 not P이면 not Q이다로 바꾼 거 있고 not Q이면 not P이다 바꾼 것이 있는데 요거 둘 간의 관계가 이 둘 간의 관계가 역관계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린 게 역관계야. 그럼 얘 둘 간의 관계도 당연히 역관계겠네요. 이거 둘 간의 관계가 있어요. 요거 둘 간의 관계. 요즘에는 배우지 않는다는데 이 둘 간의 관계, 둘 다 뭘 한 거야? 둘 다 부정을 넣은 거지. 가정에도 부정, 결론에도 부정.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라는 단어가 썼어. 이. 요즘 이제 이건 생략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안 쓰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관계. 이쪽과 이쪽 간의 관계. 이쪽과 이쪽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대우 관계입니다. 그 대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P면 Q이다를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넣은 거야. 위치를 바꿔가지고 부정을 넣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명제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같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P면 Q이다가 이렇게 참이 되면 우리가 진리집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P가 Q에 포함됐다 했을 때 우리 참이 된다 했죠. 그의 대우 명제는 not Q가 not P가 되면 not P면 not Q가 대우 명제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Q의 이어집합이고 얘는 P의 이어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P가 Q에 포함되면 이어집합은 바뀌어지겠죠. 얘랑 얘랑 어쩐다 했습니까? 얘랑 얘랑 같은 말이죠. 얘랑 얘랑 같은 말이니까 얘랑 얘랑도 같은 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우법을 쓴다. 그럼 대우법은 어떻게 쓰냐? 아까 조금 전에 부정을 얘기할 때 또는이 나오면 이거로 바꿀 때 쓰고 같지 않다면 같을 따라 쓰고 그 다음에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 쓰고 모두 어떠이 나오면 모두는 바꿀 때 쓴다고. 우리가 명제를 참거짓을 밝히기 힘들었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명제의 참거짓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XY가 실수일 때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하여라. 이게 지금 XY가 0이면 이게 가정 P고요.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게 Q가 되겠네요. 그러면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이니까 X가 0이고 Y가 0이면 XY는 0이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참이죠. X도 0이고 Y도 0입니까? Y는 0이면 0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는 X는 0이고 Y는 0이다의 부정은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또는 X는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면 XY는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고 Y가 0.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다. 아니죠? 둘 다 0이어야지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된다 이거죠. XY가 0이면 X도 0이고 원래 어떤 명제가 참입니까? 원명제가 X는 0이고 Y가 0이면 XY는 0이다가 참이 되죠. 이건 했네요. 원래 했죠. 원래 명제가 그러면은 XY는 0이고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는 참이야 거짓이야?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얘는 거짓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X는 0이면 X가 0이고 Y는 0이다. 라는 명제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X는 0이면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도 0이다 라는 말이 어쩐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못 모르겠네 하면 어째? 대우를 써보면 알 수 있다 이거지.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면 XY는 0이 아니다가 아니라 둘 다 0이 아니야. 0이 아니겠죠? 이해되십니까? 대우를 쓰는 거? 여기는 대우가 좀 좋은 애시는 아니지만 자, 등한 참 역대우인데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가 참거짓이 똑같으니까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대우. 자, 이제는 어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새로운 용어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것은 명제에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P면 Q이다가 두 줄이면 참이다 이 소리야. 이 소리 뭐라고? P면 Q이다가 이거 이 명제가 참이다 이런 뜻이야. P면 Q이다가 참이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한다. 그럼 명제가 참이다는 말이 있을 때 충분 조건이다는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 순서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PQ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얘를 머리만 외워가지고 PQ 참 충 이렇게 외운다고. 치읓 PQ 순서대로 참이면 PQ 순서대로 충분 조건이다 이거지. 요것도 새로운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필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란 말이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P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을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되고 헷갈리겠죠.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P, Q, 참, 충 이런 순서대로 외운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가 P에서 Q로 가는 게 참입니다. 우리가 참 거짓을 보여주는 작업이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되겠죠. P면 Q이다가 참인 걸 보여주는 방법이 P가 Q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PQ를 자리를 바꾸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고 참이 되면 충분 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충분 조건 순서대로 참이고 충분 조건이면 P하고 Q를 자리를 바뀌게 되면 필요 조건이라 말을 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네 개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개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포함되니까 참이 되는 거고 참이니까 충분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필요 조건이 나오면 자리를 바꿔서 충분 조건을 바꿔주고 그 순서가 참이고 그 순서대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됩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참인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참인 것을. 그럼 P는 지금 얘는 X가 4보다 크다. 얘는 X가 4보다 크다. 똑같은 말이네.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게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쉽게 생각하면 P하고 Q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일 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서로 충분 조건인 거야. P가 Q로 가는 게 참이고 이렇게 될 때 P가 Q로 가는 것도 참이고 Q도 P로 가는 게 참일 때 얘는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말한다고. 엄밀히 따지면 P랑 Q랑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P랑 Q랑 똑같은 말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1번은 똑같은 말이니까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줄여서 필충 조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니은 6의 배수, 3의 배수 누가 포함하고 있어? 3의 배수가 6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이 순서대로가 참이죠. 이 순서대로가 참이면 이 순서대로가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참이니까 이 순서대로가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이게 충분 조건이다 이거죠. 자, 3번. P는 X는 2이고 X는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포함하고 있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포함하니까 이 순서가 참이겠죠. 이 순서가 참이니까 이 순서대로가 충분 조건. 자리를 바꾸면 필요 조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포함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고 이쪽으로 말하는 게 충분 조건이고 우린 뒤집어서 말하면 얘는 필요 조건이라 말한다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 명제가 본 명제가 참이든 여기 참이든 뭐 둘 다 참이든 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그런 관계가 없다, 참인 관계가 없다면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4번 A, B는 0,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얘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A, B가 0인 것은 얘도 A가 0 또는 얘는 B가 0이네. 아, 얘는 또는이네. 곱해서 0이 되려면 또는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 관계가 오른쪽에 포함하고 있죠. A가 0 그리고 B가 0은 A가 0 또는 B가 0 오른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쪽은 세 가지가 있죠. A는 0, B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A는 0이고 B도 0이다. 세 가지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순서대로가 참이야. 그 순서대로가 참이니까 그 순서대로가 충분 조건이다. 자, P는 A는 0이고 얘도 B도 0이네요. 얘는 뭐야? A 더하기 B가 0이면 되겠네. 요건 무슨 조건일까요?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것은 0, 0은 있나요? 0, 0, 1 마이너스 1도 있죠. 얘는 0, 0도 있고 1 마이너스 1도 있고 2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이쪽의 조건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가 참이 되고 그게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말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 조건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그 순서대로가 참이고 이 순서대로가 참이려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순서? 충분 조건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참이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니까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푼다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포함되는구나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P 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 마이너스 1부터 X가 A 플러스 1까지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3까지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포함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a-1, 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a-1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1이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등호는 같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충분조건이나 단어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들은 다 용어들입니다. 정의, 용어의 뜻.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알겠어요? 됐습니까? 방정식 이런 뜻은 오직 딱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야. 증명은 보여준다 이 말이고 여기서 정리 많이 들어봤죠? 피타고라스 정리 됐습니까? 이 정리는 뭘 말하고 정리하면 이미 증명이 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명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 중에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특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정리입니다. 평행사변형 성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게 정의고 나머지는 다 정리예요. 알겠네요? 이미 증명을 시켜놓은 것들 정리.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말을 해야 되니까 정의, 정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은 보여줬다. 3단 논법은 저번 시간에 했죠? 3단 논법은 뭐 있습니까?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그러면 P는 R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순서대로.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 참이면 P는 R이다. 이렇게 된 거죠. 포함관계 그림을 그리면 P라는 집합이 Q 안에 들어있고 Q라는 집합이 R 안에 들어있으니까 P라는 집합은 R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P가 Q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Q도 R에 들어있고 그럼 P는 당연히 R에 들어있겠죠.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자, 항상 참인 명제. 아까 항상 참인 명제는 뭐라 했습니까? 전체를 말하고 있죠. 항상 참인 명제는 뭐라고? 전체입니다. 근데 P가 P면 Q이다가 참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P가 Q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not Q에 포함된다. R은 not Q에 포함된다. 요거는 문장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패스. 뭐가 부족해요? 전체가 없어. 지금 전체도 없고 이 명제가 참일 때 어떠한 항상 참인 명제를 밑에를 구하시오. 이게 순서를 너희들 한번 써봐라 이 말이네. 한번 써봐라. 써볼게요 그냥. 그리고 자 PQ니까 얘를 뭘 쓸 수 있어? 우린 대우를 쓸 수 있죠.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Q이면 not R이다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되네. P가 Q 안에 들어가고 Q는 not R 안에 들어가겠네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버리면 P가 Q 안에 들어가고 Q가 not R 안에 들어간다. 알려. 그러면 P가
Q이고 Q는 not R 이 순서가 되네요. 그럼 이거의 대우도 참이겠죠. 이거의 대우 다 뒤집어. R not Q not P 이 순서가 다 참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것도 참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참이고 이렇게 이게 다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 요구하는 바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자, 대우를 이용한 정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원래 명제와 PQ가 이면 not Q도 not P이다. 본 명제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증명하기 힘들 때 이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자,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대우는 뭡니까? n이 홀수의 부정은 뭡니까? 짝수죠.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가 대우 명제입니다. n이 짝수이니까 n제곱 짝수이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됐어요?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씁니다. n이 2k, 짝수는 2k. 이면 n제곱은 2k 제곱이 돼서 4k 제곱이 돼서 얘는 짝수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야, 규리는 어떻게 가냐면 집에?